한기훈 씨는 47의 겨울에 낯선 대륙에 발을 디뎠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유럽 중부의 한가운데 폴란드의 수도 바르샤바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그에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릴 적 듣던 쇼팽의 피아노 선율이 그 이름과 어렴풋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곳이 따뜻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차갑고 조용한 곳이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간 삶이 너무도 시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그는 오랫동안 중학교 음악교사로 근무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음악을 나누고 가끔 피아노를 치며 동아리 아이들을 지도하던 일상이었습니다. 남들은 그를 부러워했습니다.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장, 조용한 성격에 맞는 과목, 무엇보다 예술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 나름의 품격을 인정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결혼한 지 13년이 되던 해, 아내의 외도로 인해 결혼 생활은 파국을 맞이했습니다. 딸은 성인이 되어 집을 떠났고 기훈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정서적으로 무너진 상태에서 학교 내 갈등까지 겹치며 결국 잦은 퇴직이라는 이름의 해고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사랑도, 직업도, 삶의 의미마저도. 한동안은 방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피아노 위에는 먼지가 쌓였고 일과는 흐릿한 커튼 속에서 흐릿한 음악을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을 뒤지던 중 그는 우연히 바르샤바의 사진 한 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겨울 아침, 성 안에 피어나는 안개와 고요한 거리, 얼어붙은 비슬라, 강을 배경으로 누군가 거리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이상하게도 그의 가슴에 작지만 선명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곳이라면 괜찮겠다.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나도 나를 다시 만나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여권을 정리하고 몇 개월간의 체류가 가능한 관광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간소한 짐가방 하나만을 들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바르샤바의 겨울은 한국보다 차가웠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그의 폐 깊숙이 스며들었고 하얗게 얼어붙은 거리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가 정착한 곳은 바르샤바 중앙역 인근의 한인 민박이었습니다. 방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방 안에 앉아만 있어도 머릿속은 시끄러웠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밖으로 나가 도시를 걸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북적이는 주요 명소 대신 작은 거리와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무작정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우연히 들른 공원 광장에서 낡은 피아노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피아노는 누군가에 의해 정성스럽게 덮개가 씌워져 있었고 바로 옆에는 작은 의자와 모금함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아노 앞에는 10살 남짓한 한 소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연한 갈색 머리, 희미하게 수줍은 미소,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손으로만 피아노를 치고 있다는 점이 기훈 씨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소녀의 오른손은 놀라울 만큼 정교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단조로운 화음의 반복 속에서도 그녀는 음표 하나하나에 감정을 담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왼손은 팔꿈치 아래가 굳어져 움직이지 않았고 축 늘어진 채 그녀의 무릎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기훈 씨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음악은 기교를 뽐내는 연주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하고 투박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의 마음에는 그보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멀찍이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며칠 후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너 피아노를 정말 좋아하나 보구나. 소녀는 고개를 숙인 채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피아노 러브, 그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기훈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혼자 연습하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어?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퍼노, 마머워크, 피에노미. 그 말을 들은 순간
기훈 씨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소녀의 말 속에는 결핍이 있었고 그 결핍 속에는 견디려는 힘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처음 피아노를 배우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유년 시절의 피아노 교습소, 방과 후 마루 밑에서 작은 건반을 누르며 두 손으로 처음 엘리제를 위하여를 쳤던 기억,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머리에 얹어지던 순간들. 그 모든 장면이 한 소녀의 투박한 연주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기훈 씨는 그날 이후 매일 그 소녀를 찾아갔습니다. 이름은 마야였습니다. 어머니와 단둘이 살며 장애로 인해 왼팔은 거의 사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치는 곡을 녹음해서 밤마다 들으며 연습한다고 말했습니다. 집에는 피아노가 없기에 이 낡은 공공 피아노가 유일한 연습 도구였습니다. 그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지라도 이 아이의 연주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살아갈 이유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민박집 주인의 양해를 얻어 거실 피아노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는 매일 마야와 함께 기본적인 연습을 이어갔습니다. 음계를 차근히 짚어주고 왼손의 움직임이 가능한지 가벼운 스트레칭도 도왔습니다. 마야는 놀라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기훈 씨가 건네는 음표를 마치 보석처럼 받아들였고 작은 성취에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한동안 아무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았던 기훈 씨에게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날 마야는 작은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바르샤바 청소년 피아노 콩쿠르 참가자 모집. 그는 놀랐습니다. 이 아이가 무대에 오르려 한다니. 하지만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상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양손으로 연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그는 밤낮으로 연습을 도왔습니다. 왼손은 단 두 음의 화음만을 치는 것으로 제한했지만 그 단순함 속에서도 그는 마야에게 감정을 담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연습은 고되었고 마야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지만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이 되었습니다. 콩쿠르 당일 바르샤바의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거세게 불었습니다. 눈은 내리지 않았지만 공기 속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기훈 씨는 오전부터 마야와 함께 공연장 인근의 작은 대기실에 머물렀습니다. 마야는 드물게 말이 없었습니다. 손을 꼭 쥔 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찮니, 마야? 기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마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서워요, 미스터. 한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볼 것 같아요. 그녀의 눈가엔 이미 얇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아직 11살의 아이였습니다. 그동안 강한 척, 씩씩한 척 했지만 무대라는 현실 앞에서는 누구보다도 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자신의 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 연주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심사위원과 관객의 눈빛이 결코 호의적이지만은 않을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기훈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마야,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는 이유는 네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누구보다 용감하고 누구보다 진심으로 음악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야. 연주를 잘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내 마음이 건반을 타고 나오는 거야. 그 말을 듣던 마야는 눈을 껌뻑이다가 이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럼 연주하러 갈게요. 아빠처럼 봐주세요. 기훈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이의 양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아빠처럼 지켜볼게. 언제나처럼 말이야. 무대에 오르기 전 마야는 얇은 회색 드레스를 정리하고 천천히 무대 뒤편의 계단을 올랐습니다. 커튼 뒤에서 조명이 어둠을 가르고 그녀의 작은 몸을 비추었습니다. 마이크가 설치되지 않은 그 무대는 오로지 소리로 모든 것을 표현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관객들은 조용히 숨을 죽였습니다. 무대 위에는 단 하나의 의자와 피아노, 그리고 그 앞에 선 작은 소녀뿐이었습니다.
마야는 천천히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건반 위에 올려놓고 왼손은 조심스럽게 화음을 치리치로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이 떠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미세한 떨림은 무대의 공기까지 흔들었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낮고 부드러운 화음 위에 맑은 멜로디가 천천히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마디는 마치 숨을 고르듯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이 익숙한 부분에 닿자 이내 음색이 또렷해지고 자신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기훈 씨는 객석 뒤편에서 두 손을 모은 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마야를 만났던 날, 그 낡은 광장에서 들었던 오른손의 투박한 연주가 떠올랐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 모든 시간들을 지나 진심을 담은 음악을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관객들 중 몇몇은 감탄을 속삭였고, 심사위원 중 한 명은 안경을 벗어 눈가를 훔치기도 했습니다. 피아노는 울었습니다. 고요하고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용기와 슬픔, 사랑과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한 어린아이가 인생 전체를 걸고 전하는 기도처럼 그 음표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화음을 마친 뒤 마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고 이내 관객석에서는 터질 듯한 박수가 울려 퍼졌습니다. 일부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작은 공연장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그 순간 마야는 처음으로 천천히 고개를 들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온 마야는 곧장 기훈 씨 품에 안겼습니다. 미스터 한저 무사히 했어요. 끝까지 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기훈 씨는 그녀의 등을 조심스럽게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마야, 넌 정말 멋졌어. 오늘 이 무대 위에서 넌 피아노보다 더 아름다운 걸 보여줬어. 내 용기와 마음, 그게 세상에서 가장 값진 연주였단다. 이후 현지 언론은 이 따뜻한 이야기를 조명했습니다. 바르샤바의 피아노 소녀와 한국 중년 남성의 아름다운 인연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고 그를 초대한 음악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한 보조교사직을 제안했습니다. 민박집도 더 이상 임시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르샤바의 거리에서 진짜 자신의 삶을 다시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아갑니다. 마야는 여전히 그의 곁에서 연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훈 씨는 말합니다. 나는 이 아이에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아이가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음악의 힘이고 인간의 온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겨울날 밤 피아노 교실 앞에 걸려있는 작은 팻말 위에 한글귀가 새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연주합니다. 세상에는 완벽한 음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긴 연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야는 작은 손으로 세상을 울렸고 한 남자는 그 소녀를 통해 다시 삶의 의미를 배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의 용기에서 힘을 얻고 누군가의 손길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때로는 나약함이 그리고 불완전함이야말로 가장 강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삶이 버겁고 외로울 때 누군가에게 조용히 다가가 마음을 건네보십시오. 그 따뜻한 눈빛 하나, 작은 손길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연주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삶 또한 누군가에게는 아름다운 선율이 될 수 있습니다.